게다가 암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제공. 나이가 있어도 병력이 있어도 별도 플랜으로 가입 가능하니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100세까지 내가 보장해, 내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무릎 내 건강 내 무릎에 날개를 달아라. 6박스 6개월 분이 99,000원. 여기에 깜짝 폭탄 찬스. 무려 6박스를 더. 총 12박스 12개월 분이 99,000원. 연골, 뼈 등에 분포하는 콘드로이친. 하지만 사라지는 콘드로이친, 감소하는 콘드로이친. 저 배한호가 직접 엄선한 미국산 상어 연고를 함유해 제대로 배합했습니다. 청청 바다의 왕 상어, 100% 미국산 상어 연골 콘드로이친. 고순도 고함량, 상어 연골 추출물 함량 무려 40%. 나이 들어도 일을 해야 해도 연골 성분 콘드로이친 먹고 신나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연골은 한 번 다르면 재상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건강한 비결은 콘드로이친이죠. 저 배한호가 직접 엄선한 미국산 상어 연고를 함유해 제대로 배합했습니다. 콘드로이친 더 이상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대한호 원장의 명작 콘드로이친, 미국산 콘드로이친 직수매. 6박스 6개월 분이 99,000원. 여기에 깜짝 폭탄 찬스. 무려 6박스를 더. 총 12박스 12개월 분이 99,000원. 잠깐 지금 전화 주시면 무려 한 달 동안 체험 가능. 한 달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열린TV 시청자 세상에서 시청자 참여 영상을 공개 모집합니다. 소재, 시간, 형식은 자유롭게 아름답고 멋진 풍경과 즐겁고 재미있는 체험을 직접 연출하고 제작해서 보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TV 시청자 세상 시청자 참여 영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찾았다! 우리 이웃! 사장님, 바쁘세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심으로 사는 우린데. 일할 때 제일 기쁜 순간은요? 퇴근할 때? 저도. 어쩌다 트로트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안 있죠. 한 소절 부탁드려요. 트로트 최고. 멋진 이웃들이 많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모두 우리! 해마다 심해져가는 폭염. 폭염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는 방법 알아볼까요? 기상예보를 잘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단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주시고요. 건설 현장이나 농어촌 지역 등 실외 작업 시에는 자주 휴식을 취하고 특히 더위가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피해주세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빛을 차단해 주시고요. 지자체가 운영 지원하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해 더위를 피해 주세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폭염 예방수칙 실천으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대를 이어서 친위를 한 경우에도 명당 자리에 지금 안장이 돼 있다는 게 맞습니까? 친위를 했던 사람들이
외국 기사들을 발 아래 거느리고 있는 그런 위원.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출대에 갔을 때는 이미 그쪽에 독립군은 다 퇴각한 상태다. 국민 절반 이상이 친일파는 현 추원에서 이장해야 한다. 살아서도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죽은 다음에도 지금 명예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좀 더 이거 뒤로 미루지 말고 시사토크 1인치에서 친절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찾았다! 우리 이웃! 사장님, 바쁘세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심으로 사는 우린데. 일할 때 제일 기쁜 순간은요? 퇴근할 때? 저도. 어쩌다 트로트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많이 있죠. 한 소절 부탁드려요. 트로트 최고. 멋진 이웃들이 많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뭐든 우리! BTV 뉴스가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형식, 남다른 관점, 더 깊어진 내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뉴스.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채널 BTV. 채널 BTV. 종로구 송현동에 추진됐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기념재단은 기념관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단 자체 징계는 불투명합니다. 남산 힐튼 호텔이 재개발됩니다. 업무시설과 호텔로 재탄생됩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샌들과 모자 등의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안전기준치 초과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컸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송현동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끝났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용산에 짓기로 해서인데 시민들의 반발이 한몫했다는 해석입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은 이승만 기념관을 짓고 싶어 합니다. 서울에 여러 부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 지금의 열린 송현 녹지광장도 그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논란은 커졌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불교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송현동 부지는 4.19 혁명의 성질한 이유 등에서였습니다. 경무대 이승만 대통령의 관절을 가려고 하는 그 진경로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 시민들의 피를 흘린 곳이란 말이죠. 5.18로 따지면은 금남로와 같은 곳이 바로 송현관 앞길인데 바로 거기에다가 민주 시민들이 희생된 그 장소에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광주 금남로에다가 전두환 기념관을 짓겠다는 발상과 똑같습니다. 이런 논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의 선택, 열린 송현 녹지광장이 아니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옆에 짓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재단 측은 용산이 이승만 대통령이 쟁취한 한미동맹의 땅이자 미군 기지에서 용산공원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을 지어선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하며 여론조사까지 했던 최재란 서울시 의원.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에 발로며 시민들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송현동의 기념관을 짓겠다는 제안을 서울시가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한 소식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사장 측은 해당 과태료를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적 다툼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정신과 입원 치료와 휴직에 들어간 A팀장. 이후 고용노동부의 관련 조사가 시작됐고 최근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팀장에 대한 부당한 특별감사 지시가 있었고 업무 시간 외 연락 및 업무 지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본 겁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지나친 업무 부담, 의도적 괴롭힘, 경위서 남발 등 A팀장이 제시한 나머지 6개의 괴롭힘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언니가 회사로 치료가 완치가 돼서 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니는 돌아갈 자리도 없어졌어요. 언니가 있던 팀장 자리는 다른 사람이 벌써 이사장이 그 자리에 해놨잖아요. 그러면 언니는 돌아가서 어디로 가요? 저는 솔직히 이것도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이사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단 자체 징계도 가능한데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진에 대한 인사 규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세부 항목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징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그 위에 상위 상급자가 이걸 제도한다든지 분리조치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고 권력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지 않는 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공단 측은 아직 이의제기 기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아직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즉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끝났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공단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해당 조치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40년간 서울 남산의 랜드마크였던 힐튼 호텔 일대가 재개발됩니다. 남산 경관을 살리고 녹지 보행로를 만들면서 업무시설과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섭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문을 연 서울 힐튼 호텔. 대구에서 운영하다 외환위기 당시 외국계 회사로 매각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23년부터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7월 건축 통합심의를 통과해 곧 재개발에 착수합니다. 개발 면적은 총 18,900여 제곱미터로 건물 3개 동이 들어섭니다. 우선 남산 경관을 살리기 위해 현재 하나로 되어 있는 호텔을 2개 동으로 나눕니다. 호텔 재개발과 관련해 보존과 완전 철거를 두고는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호텔 로비를 진입로 쪽으로 옮겨 보존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존과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던 것을 당초에 이 건물을 설계했던 김종성 건축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현재 그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로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업무시설은 지하 10층에서 지상 34층 규모로 호텔은 지하 10층에서 지상 39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함께 지상 8층 규모의 공공 업무 시설을 조성해 기부 체납합니다. 또 건물 전면에는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일반 시민 보행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개발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는 건데요. 강서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바이오 벤처기업 김순철 대표는 평소 해외 진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직접 발굴하고 계약을 이끌어내기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품 개발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해외 바이어들이 또 저희 제품을 잘 팔아줬으면 하는데 그러면 해외 바이어들이 필요한 마케팅적인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패키징이라든가 브로셔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까지 다 투자를 하기에는 비용적인 좀 예산의 한계가 있었는데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에 집중하면서 해외 판로까지 열기 쉽지 않은 상황. 해외 수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10명 정도 만나면 1명 정도 생길까 말까 정도 합니다. 우리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최소한 30명을 만나면 3명 정도가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 관심을 가진 3명 중에서 계약까지 가는 경우는 우리 좋으면 1개 정도 업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수출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들과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실제 수출 상담회를 통해 이뤄진 계약은 약 15억 원 상당. 36개의 중소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직접 제품을 홍보하는 컨설팅을 통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더불어 국내외 전시 박람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참가비를 지원해 제품 홍보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오는 10월 말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 교류를 돕기 위해 해외 무역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샌들과 모자 등의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샌들과 모자 등 1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D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안전기준치 초과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의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두고 대다수 주민이 사업을 반기고 있지만 인근 구의공원을 임시 대체 터미널로 활용하겠다는 안이 나오면서 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구의공원은 어떤 공간인지 또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공원 한편에 조성된 물놀이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배드민턴장과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돼 있어 주민 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 주민은 약 3,000명.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나무 그늘 밑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어르신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이 터미널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누가 지하에서 요새 하려고 합니까? 여기 햇볕 좋고 바깥에 이렇게 널려 있는 공원이 3,000평이 있는데 왜 굳이 저희가 그걸 버리고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구의공원 면적은 약 10,000제곱미터. 소나무와 사철나무 등 25,000여 주의 나무와 식물이 심어진 도심 녹지 공간입니다. 식재된 나무의 수령은 대략 30-40년.
환경단체 활동가는 임시터미널 공사로 인한 녹지 공간 훼손을 우려합니다. 자연 지반에 있을 경우에는 생육을 보장할 수 있는데 자연 지반이 아니라 인공 지반 위에 올려놓은 나무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지든지 금방 죽어버리든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회초리 같은 나무가 그냥 서 있을 뿐인 거죠. 서울에서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산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평지형 공원에서 아파트형 한 도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는 거죠. 구이공원은 지난 1994년 민자유치를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세워진 이후 2000년대 초반 지하주차장 건설,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개발이 아닌 보존을 택한 주민들이 있었기에 현재 모습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대 주민들은 공원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전사고 때문에 여기서 공사할 게 아니라 신세계 부지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쉼터인 구이공원을 지켜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인근 상인들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과 마주한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생긴 멀티플렉스인데요. 이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개발 사업자와 서울시, 광진구청에 예고 없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8년 들어선 강변 테크노마트입니다. 영화관과 식당, 쇼핑 공간을 합쳐놓은 서울의 멀티플렉스 1호입니다. 총 40층 건물 가운데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가구와 가전 관련 전자상가와 식당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모두 4천여 명. 이들은 노후된 동서울 터미널 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터미널과 함께 지상에 들어서는 복합 쇼핑타운 조성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4천 명이 넘는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시나 광진구청, 대기업 사업자 어느 누구도 사전 협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쇼핑몰을 잇는 부분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은 일단은 요즘에 알다시피 MZ세대들 신축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쪽도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아파트 지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이 발길이 더 가겠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들어오면은 저희는 피해가 큰 거죠. 상인들은 코로나 후 건물 내 공실률도 늘어 상권에 타격이 크다고 말합니다. 동서울 터미널 이용객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유일하게 이용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과 분지는 물론 주차장 진입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테크노마트 상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상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 지금 연락이 없어요. 테크노마트 제일 처음에 여가 랜드마크였거든요. 우리가 또 세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좋은 사이인데 대단히면 그런 데서 와서 건의를 하고 그런 건 서로가 만나게 해서 가서 만나서 뭐가 문제고 뭘 풀으라고 이렇게 해두면 항시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되겠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와 동시에 기존 상권과 상생하는 대안을 서울시와 사업자 측이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저희 BTV 뉴스는 올해 장애인 이동권과 치과 치료의 문제점 등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좁아서 휠체어 진입이 어렵고 창고처럼 활용되던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화장실 문제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찾은 박동섭 씨. 공간이 너무 좁아 입구 진입부터 난관입니다.
겨우 들어섰지만 문을 닫기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휠체어가 끼어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화장실 문을 열어둬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은 황당합니다. 자꾸 우리를 받아서잖아요. 여기 같이 우리를 못 봐요. 중증장애인 와서 문 열고 받았어요. 이게 문제지. 보도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은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휠체어가 들어가 문을 닫기도 힘들었던 화장실은 전면 개조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넓게 바뀌었습니다. 양변기에는 장애인용 등받이와 지지대도 설치했습니다. 계양구와 해당 복지센터는 실태 조사를 벌여 장애인 불편 사항을 모두 개선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만족감을 표합니다. 고치고 나서 가보니까 거기 동장님하고 지구자로 붙듯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것까지 붙어도 갖고 너무 고마웠어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매년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문제점을 조사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빠른 조치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장애인 시설을 구축할 때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봐갖고 제 생각엔 말하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를 해주셔갖고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이 반영된 그런 시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빠른 행정 처리를 한 행정복지센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설 개선을 다짐합니다. 계양구청 노인장애인 복지과와 인천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